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손절매 강의 1편에 이어서 2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는 매수를 결정할 요인이 없어졌을 때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가령 이런 거죠. 이제 코로나 때 백신을 우리가 어떤 회사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백신이 안 팔리겠죠. 그러면 내가 얼마에 샀던 거냐? 팔아야죠. 팔아야죠. 시장의 인심도 반대로 올라갈 거고. 또 이런 경우 많죠.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올 줄 알고 면세점 회사 주식을 샀어. 그런데 한중 관계가 점점 악화돼가. 그리고 중국인들은 한국으로 별로 안 와. 그리고 다른 나라로 많이 가버려. 그리고 중국 자체 소비 여력도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도 줄었고 청년 실업난도 가중되고 막 그래. 그럼 내가 면세점 주식을 샀던 원인이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 또 예를 들어 내가 반도체를 좋아해. 그래가 요즘 HBM 스토리 이래가지고 LPD다 샀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AI 산업에 엄청난 규제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엔 총회에서 AI 이제 금지 만약에 이랬다 쳐요. 그럼 즉시 팔아야죠. 즉시 팔아야죠.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 다음 또 우리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아이고 지구가 막 뜨거워지는데 원인이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해서 샀다고 쳐요. 근데 글로벌 스캅들이 연구해 봤더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정하는 거예요. 기후변화 원인은 그게 아니라 그냥 주기적인 순환이다.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를 매수의 원인이 사라진 사례이겠죠. 혹은 또 어떤 회사가 암 치료제를 만들어서 1상, 2상까지 성공을 했어요. 근데 1상은 독성 테스트고 2상은 소규모 테스트라서 제일 중요한 게 3상이에요. 그죠?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3상에서 실패를 했어. 그럼 빨리 팔아야지 그걸 가지고 언젠가는 3상이 될 거야. 그럼 그 기업에서 3상 안 된다 그럴까요? 또 이런다고 뭘 보완해가지고 새로 신청할게요 이런단 말이죠. 그게 이제 매수에 했던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주위에 우리 집 옆집에 기업에 임원이 사는데 임원이 조만간 한 달 내에 호재 나올 거야. 우리 회사 M&A 될 거야.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얘기가 없고 2달이 지나도 얘기가 없고 석 달이 지나도 얘기가 없어. 그럼 팔아야지 그런 거죠. 자기가 처음에 샀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사라지면 팔아야 된다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매수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미련을 간다고. 그거는 남녀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첫사랑에 눈이 딱 멀어가지고 누구를 엄청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변했어, 마음이. 변했는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 그거는 진짜 너무 피곤해. 네. 그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또 이제 처음부터 주식을 살 때부터 잘못된 기준을 갖고 산 거야. 잘못된 기준. 필이 딱 왔다거나 차트를 딱 봤더니 얘가 이제 폭등 각이야. 그래가지고 그래 잘못 사면 이런 일이 많이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소멸됐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아니 그냥 즉시 팔아. 즉시 그냥 시장가 매도. 사람들이 다 똑똑한데 위로 더 주가를 올려줄 거다. 안 그래요. 이 주식시장은요 다들 엄청나게 공부들 많이 하고 이게 돈이 걸린 건데요. 돈이 걸린 건데. 그래서 그런 정보 매매나 그런 재료 매매는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나한테까지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남들은 모르겠냐 이런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또 누가 나한테 귓속말로 그걸 이제 정식 언어로 위스퍼링 한다고 그래요. 속삭여 준다 이런 말인데 야 이거 좋은 일 있어. 이거 조만간 좋을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이게 위스퍼링이 아니라 학성기로 진짜 온 동네반에 떠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안 그래. 너만 알고 있어. 그 얘기가 온 천하에 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위스퍼링 되는 정보일수록 가짜가 많고요. 그 정보일수록 오만데 다 퍼져 있어요. 요새는요, 리딩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통 거기서 이번에는 이쪽입니다.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셨습니까? 힘들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해주신 종목 점검표로
잘 포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큼 더 매력적인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옮겨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행위이지 그 주식의 경영자가 되거나 오너가 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제 라면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다음날 봤더니 제과점 회사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럼 라면회사 주식 팔아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주식하고는 의리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식은 오직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면 투자 수익을 올리는 수단이지 거기다가 무슨 뭐 진정성을 넣고 사랑을 넣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더 나은 투자 대안이 생기면 얘는 들고 있으면 내가 분석했을 때 종목 점검표로 분석했을 때 얘는 앞으로 1년 동안에 한 20% 오르면 밸류에이션이 목에 찰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최근에 새로 공부해 봤더니 B라는 주식은 얘는 1년 들고 가면 120% 먹을 것 같아. 그럼 얼른 옮겨가야지. 얼른 옮겨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할 때 오렌 버핏도 그러셨어요. 매도 이유를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나은 투자 대안이 생기면 판다 이거죠. 그 주식이 내가 팔고 나서 20% 오를 게 내 눈에 보이더라도 다른 거를 사서 50% 먹을 게 보이면 옮겨가야죠.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최고의 선은 내 계좌가 늘어나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주식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조달하는 수단이지만 나쁜 기업에 있어서는, 좋은 기업에 있어서는 나의 성장의 가시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나누는 행위이고, 그런데 또 이게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고 나쁜 자본시장 환경에서는 돈을 조달하기 위한 기능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 투자가분들은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기업은 내가 투자해서 나에게 투자의 가시를 돌려줄 기업인지 끝없이 내 돈을 빨아갈 기업인지 그걸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 기준으로 또 이렇게 더 나은 투자 대안이 생기면 그쪽으로 옮겨가야죠. 그거는 이제 손절매가 아니라 이제 교체 매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내가 매수가보다 낮다면 그때 매수가는 사실 중요한 게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가 생각하지 말고 팔아가지고 옮겨가는 게 맞는 거죠. 그 대신에 신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또 하나는 내가 봤을 때 20%밖에 안 오를 것 같은데 지금 핫한 주식일 경우에는 20%보다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해야 돼. 분할해서. 하루에 다 샥 옮겨가지 말고 내가 생각해서는 얘가 120% 오를 투자 대안이고 얘는 20%밖에 아닌 대안이라고 쳐도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파는 것도 분할, 사는 것도 분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시장이 또 얘를 더 싸게 만들어줄 수도 있으면 120% 아니라 150%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또 20%밖에 안 남았는데 얘가 또 한 50%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분할해서 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네. 필수 소비재고 네. 제가 옮겨가려고 하는 건 네. 이제 경기 민감제나 네. 구조적 성장주예요. 네. 그랬을 때 성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네. 그랬을 때 무엇을 고려하면서 옮겨가는 게 좋아요? 포트의 균형. 포트 균형, 그리고 그때의 시장의 매크로 환경, 성장주가 가는 계절인지, 필수 소비재가 오르는 계절인지, 그리고 난 또 몽땅 내 포트에 이제 금리가 피봇되고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돌아올 시장 환경인데, 내가 지난 시절에 금리 상승기에 만들어놨던 방어적 포트폴리오만 잔뜩 있고 필수 소비재만 있다. 그러면 성향에 따라서 필수 소비재를 좀 줄여서 비중을 줄여서 그 성장주 쪽으로 혹은 경기 민감제 쪽으로 옮겨가야죠. 또 경기 민감제로 옮겨가는 것도 이번에 이제 미국이 피봇을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금리는 인플레이션 더하기 GDP 그로스인데 물가가 내려서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이 망가져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라면 이제 매크로 환경에서는 경기 민감제가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 덜 팔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아마 내년도 시장 환경에는 이제 원래는 금리 갖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노심초사했다면 내년에는 이제 경기 침체되면 어떡하나 이게
사람들을 또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미리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적정 비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적정 비중을 왜 안 가져가냐 하면요. 대박의 꿈 때문에 안 가져가는 거예요. 대박의 꿈. 이거 안 좋을 땐 이거 싹 비워가지고 이쪽으로 다 가고 싶은 거야. 그때 좋은 거 다. 그런데요, 시장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아요. 그렇게 갔을 때 돈이 안 된다니까요. 적절하게 너무 욕심내지 않게, 그냥 나 주식에서 1년에 한 20에서 30%만 먹을래. 이렇게 포트를 만드시면 편해요. 의외로 편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편하고 실수를 줄여요. 거래 비용도 줄이고, 거래 비용이 줄면 마음의 평화도 오고, 잦은 매매가 줄어들면 또 이렇게 공부할 시간도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원래 하는 본업이 좋아져요. 직장 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가정 생활도 훨씬 편해지고, 또 뭐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가 더 잘 되죠. 하여튼 모든 그 잘못된 자산 투자의 가장 근본은 탐욕이에요. 탐욕. 그 탐욕이 그때 좋은 것만 찾게 만들고 그때 좋은 거는 지나놓고 보면은 피크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종목에서 옮겨갔어요. 네. 그래서 그 옮겨가고 나서도 그 이후에 제가 옮겨가기 전 갖고 있던 종목도 어쨌든 관심 종목이었잖아요. 그걸 계속 지켜봤던 거고 내 포트에 안정적으로 있던 거였는데 만약에 여유 자금이 생겼다 했을 때 그 종목을 다시 구매해도 계속 관심 거죠. 그때 봤을 때 그 당시에 봤을 때 내가 매도한 행위가 잘못된 결정이었고, 나는 이제 뭐 20%밖에 못 오를 줄 알고 팔았는데, 걔가 슬금슬금 오르는데 오르는 이유가 무슨 시장의 쏠림이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새로운 이유가 생겼다. 그러면은 다시 사도 되죠. 그래서 제가 자꾸 분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는 저뿐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매니저도 그다음에 워렌 버핏님도 또 수많은 개인 투자가분들 완벽하게 주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전체 세상 변화의 총 컨센서스의 합이니까 그걸 하나님도 모르실걸요 아마. 주가는 진짜 하나님도 몰라요. 다만 이제 확률을 높이고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뭐 이거를 이 주식은 반드시 몇 배 갈 거야. 세상에 그런 엉터리 어디 있어요? 최근 들어서 뭐 28 전쟁 나면 유가도 오를 줄 알았잖아요. 느리잖아요. 단일 품목 하나도 못 맞추는데요. 모른다고요. 그 세상이 어디로 튀어서 이 주가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을 바닥에 깐 채로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 훨씬 더 공부도 하시게 되고 가욕을 줄이게 돼요. 가한 욕심을 줄이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계좌가 진짜 건강해지실 거예요. 가욕을 줄이는 거는 어떤 섹터에 대한 배분, 개별주와 그 우량주에 대한 배분,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배분,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국 그 투자가분들은 특히 가치주보다 성장주 좋아하시잖아요. 또 한국에는 가치주 투자에 대한 잘못된 것도 좀 녹아 있어서 저는 뭐 이렇게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이걸 저는 이제 배당주와 성장주 뭐 이렇게 나누 아니면 또 우량주라는 게 현금 활동이 잘 되고 뭐 진짜 오랫동안 검증된 굳센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하고 사이에 비중, 그 비중을 나는 그냥 저도 최근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 그 부분들이 대형주 안 사요. 하루에 변동폭이 적거든. 재미없다고 안 사세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도 그러고 대형주는 안 내리잖아요. 그런데 개별주들은 엄청 내려. 변동성이요. 위로만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도 변동성이 커져요. 시장 매크로가 바뀌면. 그러면 그런 환경이 되면 이제 그런 환경을 모든 걸 다 먹고 싶으니까 매매가 많아지는 거죠. 오를 때는 반드시 변동성 큰 거를 사서 그 높은 변동성을 다 이익 실현하고 싶고 내릴 때는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매일 바빠요. 매일 바빠요. 내릴 것 같으면 빨리 팔아야 되고 오를 것 같으면 빨리 사야 되고
그런 사이에 어영부영 우량한 주식들 한 달 지났는데 수익률이 15% 나오고 이런 거 주위에 많아요, 지금. 주위에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분할 매도하기로 결심한 그분님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잘 결심하셨고요.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면 한방 매수, 한방 매도, 몰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는요. 이제 가끔 이제 투자 유튜브나 혹은 또 어떤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누가 원래 A 종목을 사서 몇 배 먹었다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누가 원래 로또를 사가지고 몇 배 먹었다, 상금을 얼마 받았다랑 똑같은 거다고 여기시면 돼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라니까요. 정말 확률이 낮은 건데 그것만이 투자인 양 오해하는 데서부터 이 비극이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산 관리는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내가 시장 전체 수익률, 내가 장사를 했을 때, 내가 빵집을 했을 때 1년에 수익률을 자기 자본 투하 대비해서 ROE를 30% 번다. 근데 내가 주식에서 한 50% 벌면 장사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주식을 하면 더 낫다. 혹은 뭐 정기예금하고 했을 때 내가 몇 배 정도 수익을 낸다. 그렇게 몇 년치를 계속 반복해 가면 재밌어요. 재밌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투자를 로또처럼 그렇게 지금 잘못된 습관으로 하다 보니까 노상 손절매하고 전일 미국 시장에서 뭐가 올랐다 그러면 그 섹터 들어가서 매일 아침에 상 투자하고 오후에 손절하고 또 오후에 오르는 종목으로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손절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 변화에 맞는 기업을 무리하지 않게 포트를 짜서 그냥 꾸준히 들고 가다가 단기적으로 가열이 오면 좀 줄였다가 떨어지면 또 다시 또 시장에서 잊혀졌을 때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분할해서 이렇게 조율해 가다 보면 은근 재밌어요. 재밌다니까요. 그런 재미를 느끼시는 투자를 하기를 바랍니다. 주식하고 대판 싸워서 내가 반드시 저는 먹고 말 거야. 혹은 또 내가 주식에서 팔자를 고칠 거야. 팔자를 고치는 거 좋아요. 팔자 고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짧은 시기 내에 뭘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꼭 그랬으면 합니다. 네. 또 손절매 강의 또 파트 3 이어지죠? 또 그때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내가 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너 암이 아니라고 감기라고 감기약만 처방해 주면 그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비록 암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의사가 믿겠지만 그 의사가 또 수술을 해서 암을 고쳐주면 그게 명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성투 하시자고요. 네, 바꾸셔야 돼요. 습관을 제발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